안녕하세요, 엔돌슨입니다. 지금 아이패드 에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G 플렉스 2가 있는데요. 나스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디바이스들을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패블릿도 있고 등등등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와이프와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 디바이스랑 사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동영상을 이제 이것저것 올려둔 거를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나스 장치에 지금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애플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제품을 통해서 나스 장치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큐포트, 큐파일, 큐매니저먼트, 큐비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사진을 쉽게 보거나 그 다음에 사진을 쉽게 올리거나 업로드 하거나 외부에서 그 다음 그렇게 공유를 하거나 등등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텔 가서 먹었던 건데 이거 사진을 좀 볼게 해서 이 사진을 공유를 해줄 거야. 누구한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등등에다가 공유를 해줄 거야. 이렇게 눌러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먹었던 거를 바로 게시해서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사진을 이제 난 앨범별로 관리를 할 거야 라고 치면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 사진을 따로 올렸는데 업로드를 하면 자동적으로 폴더를 생성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폴더를 만들 수도 있는데, 누구와 공유를 해줄래? 난 나스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계정을 만든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음 날짜까지만 유효하게끔 사진을 친구들하고 모임을 왔는데 잘 놀고 사진 정리를 한 다음에 공유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우리 딸이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 정리는 다 안 했습니다. 날짜별로 해서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날짜별로도 필터링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컬렉션이라고 해서 자신만 볼 수 있게끔 앨범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비밀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앨범 관리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솔직히 DSLR로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데 이 사진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앨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진별로 태그를 만들거나 앨범에다가 다 중복으로 넣을 수도 있고 등등등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업로드 하는 걸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눌러서 업로드를 눌러주게 되면 어디서 사진을 가져올래? 카메라 찍으면서도 바로 나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도 바로 나스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갤러리에서 가져올게 라고 해서 사진을 몇 장만 한번 올려보죠. 그냥 테스트로 이렇게 업로드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업로드를 뿅뿅뿅뿅 초당 8메가 정도가 나오네요. 업로드 속도는.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린 사진을 바로 큐포트에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보면 앱이 있는 거를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애플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 파일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파일 폴더를 볼 수 있는 파일 탐색기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올려둔 게 퍼블릭에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 해서 바로 접근해서, 탐색기가 또 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따로 보는 어플보다 그럴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큐 비디오라고 해서 동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둔 폴더이고요. 비디오도 역시 컬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인스 뮤지스를 직캠을 찍었던 게 있는데 이거를 바로 만들어서 특정 5일 동안만 이제 나스 사용자들한테 공유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이 폴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디오는 이제 쉐어되어 있는 비디오를 보게 되면 여러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은 잘 되고요.
자막 있는 것도 SRT로 만들어 놓게 되면 확장자명을 잘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동영상이라든지 캠코더로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들을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니캠으로 찍었던 건데 이게 화질을 원본으로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1080p든지 240p라든지 등등등 화질을 낮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시키면 원본 파일로 한번 재생을 시켜보죠. 예, 뭐 동영상 아무거나 재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로 재생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동영상 재생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막 파일이라도 확장명만 SRT로 바꾸고 인코딩만 맞춰주게 되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찔러서 재생도 가능하고요. 무난하게 재생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생 가능하고 큐 매니저라고 해서 현재 시스템 상태를 바로 나스 장치 이렇게 눌러서 접속을 해주고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CPU를 얼마를 쓰고 있고 지금 팬이 어느 정도 빨리 돌고 있고 하드 온도는 어느 정도 온도가 난다, 덥다, 춥다 뭐 이런 등등을 정보를 볼 수 있고 CPU 지금 쿨럭에 얼마나 가부하가 걸려 있는지, 램 상태는 어떤지, 뭐 디스크 상태는 총 용량의 0.23만 썼네요. 10테라네. 예,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그렇고 앱 장치를 지금 켜놨는데 포터 스테이션이라든지 뮤직 스테이션 이런 거를 끌지 켤지 등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모바일로 나의 나스 상태를 외부에서도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나스 장치를 보면서 큐랩에서 만든 TVS863 플러스 제품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중국기 개인 사용자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 회사에도 쓰겠죠. 어쨌든 엄청나게 좀 퀄리티가 있는 제품의 나스 장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8베이로 하드가 총 8개나 들어가고 하드 용량을 빵빵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베이별로 관리가 가능한데 제어판에 보니까 텔넷으로 접속하거나 웹 서버로 돌리거나 아니면 PHP로 돌리거나 MySQL로 돌리거나 등등등의 작업도 할 수 있었고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포토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날짜별로 관리를 잘 해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좋더라고요. 2015년 1월 달에 찍었던 거, 이건 아니고요. 2014년, 2014년에 찍었던 걸 월별로 이렇게 쭉쭉쭉 볼 수가 있습니다. 월별로. 그러니까 보통 날짜별로 잘 관리를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앨범을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앨범 명을 정해서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앨범 이름을 정해서 누구랑 공유할래 라고 해서 앨범별로 사진을 다 이렇게 관리가 할 수 있고 실제로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진을 앨범 만든 거에다가 1번, 2번, 3번은 뭐 A 앨범에다 집어넣고 4, 5, 6번은 B 앨범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고 DSLR로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는데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스 장치에 대한 거를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접속해서 큐랩에서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사진 관리나 동영상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